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요즘 나이 찬 미혼 여성들 경쟁이 너무 심해. 결혼하기 위해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남자 쪽에 오히려 5만 위안을 예물로 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여성은 10만 위안에다가 3금, 5금까지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저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고작 월세방 하나가 전부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경쟁이 되겠어요? 저 진짜 울고 싶어요. 저는 곧 35이에요. 소위 말하는 나이 찬 미혼 여성입니다. 이제는 예물도 안 받을 거예요. 오히려 집이랑 차를 제가 준비하겠다고 해도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맞선에 나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당신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라고 어쩌겠어요. 요즘은 진짜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현재 중국에는 2억 명이 넘는 미혼 남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총각은 대부분 농촌에, 노처녀는 주로 대도시에 몰려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총각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에 필요한 집, 예물, 혼례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어 결혼 자체를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노처녀는 높은 학력, 외모, 소득을 가진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 내 격차와 계층 구조의 차이 때문에 이 두 집단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노처녀 현상이 생겼는지 그 속에 담긴 사회 구조와 현실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맞선 소식은 앞에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 4월 항주에서 수천 명 규모의 대형 맞선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수백 명의 여성들만 가득 찼고 남성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분위기가 매우 어색하고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일부 남성 참가자들은 현장에 도착한 뒤 남자가 너무 없네 하고는 그대로 조용히 자리를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초 우한의 한 5성급 호텔에서는 또 한 번 대규모 맞선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일 현장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여성 참가자 800명이 몰렸지만 정작 남성 참가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한 맞선 행사에서는 입장료 정책도 남녀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남성은 무료, 여성은 1인당 3,800위안의 참가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 참가자만 무려 800명이 몰렸고 주최 측은 총 30만 4천 위안을 여성 참가자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남성 참가자 0명,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외로움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맞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성들이 맞선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조건이 좋은 남성은 애초에 맞선 장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연애든 결혼이든 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상대를 만날 수 있거든요. 반면 조건이 부족한 남성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서 맞선 장소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집, 차, 예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남성 입장에선 맞선은 애초에 현실의 벽을 느끼는 자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나갔다가 모욕만 당할 수 있으니까요. 북경, 상해, 광주, 심천 같은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는 현재 노처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여성들 대부분은 높은 학력, 안정적인 직장, 꽤 준수한 외모까지 갖춘 여성이고 사회적으로 우수한 여성으로 평가받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설령 본인이 기준을 낮추고 또 낮추더라도 결혼 상대를 찾는 일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1988년생 미혼입니다.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자립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삶이다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나이에 이르러서 결혼과 연애 시장에서는 크나큰 좌절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어린 여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갑이든 연하든 남자들은 당신의 나이를 차별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은 마치 사회적으로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신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한 운명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냉정한 현실 하나는 당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들 중 미혼인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최선의 결말은 어쩌면 혼자 늙어갈 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여자분이 당신한테 위챗 추가하고 싶다고 하던데 왜 거절하셨어요? 그녀는 나이가 벌써 35이잖아요. 제가 왜 추가해요? 조건 괜찮아 보이던데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집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저한테 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엔 제 집에서 살고 제 돈 쓰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나이 많은 여성은요, 그나마 가장 작은 결함이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남자가 돈 쓰길 바라면서 감정적으로도 기대려 하잖아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들이는 게 아니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기분이에요. 요즘 젊은 여자분들 중에 금전만 노리는 사람만 아니면 크게 돈 안 들이더라도 감정적으로도 보답해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샤오미 SU7이 20만 위안이잖아요. 그 가격에 성능 엄청 좋죠. 그런데 10년 된 포르쉐는 어때요? 똑같이 20-30만 위안이라도 엔진 상태가 아주 안 좋을 겁니다. 함께 늙어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늙은 상대를 만나는 건 싫어요. 게다가 그 나이 되면은 아이 낳는 것도 고령 출산이잖아요. 블로거 린린 씨는 36세 미혼이며 자녀도 없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온라인에서 맞선 남성을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성은 연수입이 30만 위안으로 경제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조건이었지만 외모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린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와 곰 발바닥은 함께 가질 수 없다라는 말처럼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2번 만나본 뒤 결국 연락을 끊고 이별을 고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작년 4월쯤 오프라인으로 그 사람을 2번 정도 만난 뒤에 제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라고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엔 저도 좀 맞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후에 그는 이 관계를 되돌리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어요. 자신의 월급 명세서 세금 납부 내역, 연말 보너스, 주식 배당금, 예금 잔고 캡처 화면 같은 걸 전부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경제적 여유는 확실히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요즘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듯 어떤 남자들은 돈을 보여주기만 하지 막상 그 돈을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저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네티즌은 댓글에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한 우수 남성이었다면 진작 다른 사람이 데려갔겠죠 라고 말하고, 또 다른 네티즌은 블로그에게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람의 돈은 곧 당신 돈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뭘 그렇게 많이 따져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결혼할 때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 측에 결혼 집참금, 즉 차이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강서성의 경우 차이리는 보통 30만 위안 정도이며 농촌 지역은 이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복건성, 천주를 포함한 만남 지역에서는 차이리가 평균 20에서 50만 위안 수준입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삼금, 즉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등 금장신구와 주택 등 재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 여성들이 경제 조건에 대해 요구하는 바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여성들은 보통 혼수, 차, 집 등과 같은 부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으로 결혼에 들어오는 외국 여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중국 남성은 2만 9천여 명, 2020년 1만 명이 넘는 외국 여성들이 중국으로 시집을 왔으며 2021년에는 그 수치가 2만 7천여 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 중국 청년은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께서 우리 결혼을 응원해 주시면서 앞뒤로 5만 달러를 보내주셨어요. 게다가 처가에서는 혼수도 전혀 요구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외국 아가씨가 도대체 왜 저 같은 가난한 청년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을까요? 자기야,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푹 빠져 있어요? 예전에 네가 중국에 유학 왔을 때 찍은 사진들 보고 있었어. 그걸 왜 봐? 자기야, 우리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잘생긴 남자들 그렇게 많았잖아. 넌 왜 하필 나한테 반했던 거야? 내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어도 못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어. 다들 중국어만 쓰는데 난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 그런데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네가 유창한 영어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이 남자애는 왜 이렇게 대단하지? 그리고 너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랑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 마지막 말은 짜네. 헤헤. 그녀가 처음 중국 청년을 초대했을 때 중국 청년은 깜짝 놀라서 정족이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소녀는 매우 상처를 받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후 그는 점점 그녀를 알아가면서 이 소녀가 무척 똑똑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여성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공통된 취미도 많았고 함께 있을 때면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만큼 잘 통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사랑을 키워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후로 늘 나를 살뜰히 챙겨줬지. 내가 아플 때도 곁에서 간호해주고 심지어 요리도 할 줄 알고.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중국 동북 지역 가정은 남자들이 요리를 자주 한다면서 외국에서는 거의 남자들이 요리 안 해. 그런 점도 참 신기했어. 그리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정말 그 모든 걸 보면 내가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셈이지. 걱정하지 마. 네가 용기 내서 나를 선택해줬잖아. 그런 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베트남 신부는 온순하고 현명하며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 덕분에 중국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광서 지역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신부를 구하지 못하면 베트남 신부가 대신 찾아온다. 혼수도 집도 필요 없고 집안일과 대인관계에서 매끄럽고 노련하게 혼자서 능히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실속 있고 성실한 배우자를 원하는 중국 남성들 사이에서 베트남 신부는 매력적인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 출신 1인 방송 운영자는 중국 청년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결혼 중개 회사를 통해 베트남 신부를 맞이하지 마세요. 비용도 많이 들고 결혼 후 신부가 도망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 대신 그녀는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을 추천합니다. 중국 청년들이 직접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를 사귀고 서로 감정의 기반을 쌓은 뒤에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혼수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결혼 생활 또한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순진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용감한 걸까요? 몇천 위안에서 몇만 위안까지 그런 돈을 중매쟁이나 결혼 중개소에 주고 베트남 아내를 찾아달라고 하시다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요즘 중국의 이혼율은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 감정적 기반도 있는 중국 여성과 결혼해도 결국엔 헤어지기도 해요. 하물며 외국 여자와 감정 없이 급하게 결혼한다면 이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도 그녀를 몰라요. 여러분은 베트남을 모르고 그녀도 중국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중매인의 소개로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한 채 서둘러 결혼한다면 정말 그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 여성이라고 결혼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베트남 현지에서 무난한 남성을 만나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먼 중국까지 와서 생판 모르는 남성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녀는 분명 여러분이 자신을 잘 대해주고 조건이 좋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 거겠죠. 하지만 결혼 후 그녀가 보기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감정적인 기반도 없는데 게다가 조건도 기대에 못 미친다면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결국 떠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금 나이 많은 미혼 여성들이 결혼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는지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사례가 있어요. 여자들이 스스로 예단을 낮추고 집 요구 조건도 낮추고 심지어는 자기가 더 많은 혼수를 보태서라도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한 여자분이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단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싼티나고 내가 혼수를 더 보태겠다고 하면 미치는 상품이 되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당신은 젊고 예쁘고 몸매도 좋고 당신을 쫓는 남자들이 프랑스까지 줄 섰다지만 저는 곧 35이에요. 제가 지금 몇십만 위안의 예단을 들여서라도 남편을 맞이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부탁이에요. 제발 여지를 좀 남겨주세요. 정말이지? 당신은 제가 평생 혼자 살길 바라는 건가요? 부탁이에요. 저와 경쟁하지 말아주세요. 혼인 중개인 정 언니는 항주 만송서원의 소개팅 장소에서 한 명의 나이 많은 미혼 여성의 결혼 조건을 보게 됐는데 그 순간 현재의 결혼 시장이 매우 냉혹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일부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정말로 조급해하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항주 만송서원에서 한 여성분이 길가에 서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38세 미혼, 창업해서 연 수입이 100만 위안, 집도 있고 차도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요구 조건은 남성은 자신보다 10살 이하 연하, 안정적인 직업,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여성 본인의 조건을 고려하면 요구 자체는 그리 과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몇몇 부모님들은 나이가 어린 남자를 원하다니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분의 조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네티즌들은 10살 차이는 너무 크다며
최대 5살 차이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이찬 미혼 여성은 모두 가성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건 최근에 막 헤어진 한 남성 회원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원하면서 스스로 우수한 여성이라고 여기는 나이든 여성들, 아무리 예쁘고 학력이 높고 자유롭고 쿨한 척해도 남게 된 건 결국 그들의 짝 선택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녀들이 원하는 남자들은 그녀들과 결혼할 생각이 없고, 그녀들과 결혼하려는 남자들은 그녀들이 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녀들은 결혼 시장에서 눈은 높은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끈 거죠. 결국 조건이 좋은 남성은 얻을 수 없고 조건이 낮은 남성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사람이 예쁘고 학력도 좋고 수입도 높으면 안 되나요? 그 남성 회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쁘다고요? 20살 여성도 똑같이 예쁘고 심지어 요구도 더 낮아요. 985 대학을 나왔다고요? 일선 도시의 사무실엔 985 나온 여대생이 아주 많습니다. 그녀가 월급이 2만 위안이래도 그걸 나랑 나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무기 삼아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월급이 없는 여성이 나아요. 그리고 5년 뒤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년 뒤엔 그 아이를 고학력 인재로 키우겠다는데, 문제는 5년 뒤에 과연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